사실 뒷코너에서도 아마 또 다루지 싶긴 합니다만, 꺼리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조용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어해보는 거니까요.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통위 이야기 또 해봐야 되는데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장일치 동결은 아닐 거라는 의견도 좀 일부 있던데요. 추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 성장률 전망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창선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난달 금리 인하를 할 때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흐름이라든지 금융시장 상황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현실화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보면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심각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 면에서 급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까지 남기면서 이달에도 2달 연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금통위원들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흐름을 봐가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글로벌리하게는 또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가 7년 만에 깜짝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 통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고민은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7월에 기준금리 동결 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나 내수가 동반해서 부진하고 기업 구조조정 한파까지 또 고려해야 되는 한국은행이 올해 내 추가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 여건도 보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수출 면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수출 단가가 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수출 물량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흐름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하반기에도 큰 폭의 플러스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내수를 보더라도 상반기에 좀 소비가 좀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 이유가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이 좀 내구재 소비를 좀 앞당겨 쓴 영향, 재정 조기 집행 그런 영향들이 이제 컸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반기에 9월 말에 부패 방지법 시행 이런 것들이 또 일시적으로는 소비 심리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그리고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소비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나 내수 측면에서 여전히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또 그런 기대감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나 일본 또 유로존이 지금 추가 통화 완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흥국도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전문 용어로 이제 룸이 좀 생긴다고 네. 하는 여유가. 근데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낮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추경 때문에 성장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추경을 사실은 하게 된 이유가 경기 흐름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은도 지난 4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 네. 또 정부가 6월 말에 그 하반기 경제 정책, 그 경제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 또 전망치를 2.8%로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민간 쪽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2.5 또는 2.6%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나 한은이 생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대충 한 1분기 수준이 될 것이다. 네. 1분기가 6.7%였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요즘 또 군사 문제로 약간 민감한 그 사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예, 중국이 연초에 굉장히 좀 금융시장도 불안했고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또 중국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성장률 상으로 보면은 1분기에 6.7%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1분기 6.7%에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2분기 성장률도 1분기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전체로 보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이제 그런대로 괜찮았던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책 당국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서 또 일시적으로 또 부양 조치도 취해야 되는 상당히 좀 줄타기라면서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셈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성장 면에서는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화면이 잠깐 나가다가 말았는데 통화정책회의의 주요 안건은 대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성장률과 고용 동향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올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치나 한국은행 목표치 2.0%를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물가가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한국은행에서도 역대 처음으로 물가 목표 책임 설명회를 오늘 갖는다고요. 예. 저물가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실제 물가하고 이 체감 물가하고 좀 괴리가 나는 그런 것도 좀 설명이 들어갑니까? 예, 뭐 상반기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94%고 향후 3년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이제 미달을 해서 설명회까지 개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원인 분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대책 그게 아무래도 이번 설명회의 주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유가 하락 그 영향을 제일 크게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료품이나 석유를 제외했을 때 근원 물가 상승률이 상반 6월에 2.0%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주된 원인이 결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또는 식료품 가격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요인 외에도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부진에 의한 저물가 부분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예, 한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게 향후 정책 방향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 저유가라든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그 저물가라고 한다면 한은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유가가 반등하거나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자연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 낮은 물가 상승률이 유가가 낮아지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지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수요 측면의 저물가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한은의 설명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이제 뭐가 제시될지 예, 그게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글로벌 경제는 이 유동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양적 완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동성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우리 국내도 이 성장률의 지난해 2.6%의 대부분이 재정 기여도가 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막 집행해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을 하는 뭐 일본도 지금은 난립니다. 아베노믹스 2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소비나 아니면은 투자 이쪽이 살아나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인위적으로 살린다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 환율 효과를 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죠. 예,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에서 좀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늘상 재정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의 소비,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상반기에 내수, 특히 이제 소비가 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게 주로 정책 효과에 기인한 바가 컸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지 또 지난해 하반기에도 또 정부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서 좀 소비를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효과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근원적으로 또 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고 특히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 내구재 구매를 좀 앞당겨 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미래의 내구재 소비는 위축되는 그런 그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거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전에 못했던 소비가 가능해진다라든지 또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못했던 그런 투자가 가능해져서 그 내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그런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사업 서비스라든지 의료, 뭐 관광 이런 쪽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서비스 소비를 늘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창선 연구원이 환 쪽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환을 많이 취급합니다만 요즘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반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뭐 여행 이제 하절기 그 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뭐 소비가 내수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됐을 때 환율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 달러에 대한 환율, 또 엔에 대한 환율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네. 브렉시트 이후에 전반적인 기조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화하고 엔화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또 최근 며칠간은 또 일본의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엔화가 또 100엔 선이 하향 돌파할 것 같더니 또 달러당 104엔 쪽으로 네. 훌쩍 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향후 환율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큰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성 또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신국 통화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또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게 중국의 위안화인데 브렉시트 네. 이후에 중국의 위안화는 조금 절하되는 쪽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지금 뭐 6.68로 이렇게 나오는데 6.70까지 좀 그래서 갔죠. 원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보면은 위안화하고 좀 덜 동조화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위안화가 절하되면 또 원화도 절하 압력을 안 받을 수는 이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아무래도 원화 약세 쪽인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달러당 1,200원 선이 고착화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시적으로 1,200원 선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낮은 달러당 1,100원대 중반에서 하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금통위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외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이 오늘 수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